한동훈이 국회에 나와서 이제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한동훈을 빨아주는 기사들이 등장하죠. 뭐 조각 같다 뭐 이런 거. 근데 최근에 국회의 미묘한 흐름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조롱하고 있는 게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뻔히 답할 걸 예상하고 던져요, 질문을. 한동훈이가 그렇게 예상되는 대로 답을 해요. 저건 뭐냐면 한동훈 갖고 노는 거예요. 저걸 뭐라고 그러냐면 역광광한다고 그래요. 역광광.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동훈 캐릭터가 지금까지 역대 본 적이 없는 캐릭터라 상당히 많이 말렸죠. 당황스러웠죠. 근데 한동훈한테 던지는 말들이 있잖아요. 답은 뻔하잖아. 그 말을 계속 한동훈이 100개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근데 본인은 그거를 자기 극우 지지층 입장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를 즐기는 듯한 모습.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극우 유튜버들이 한동훈의 저런 모습들을 편집해서 되게 우상화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각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명한 국민들은 한동훈이 조롱당하고 있는 걸 다 알죠.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웃긴 거고. 말하자면 한동훈은 윤석열보다 더 극우 포지션이에요.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그럼 국회에서 있잖아요. 나이는 윤석열보다 어리지만 좀 50대 한 초반쯤 되는 나름 젊은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나이로도 굉장히 젊은 거예요. 보통 이제 정권들마다 법무부 장관은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60대 넘어가면서 보통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그 내각 전체 중심 잡아주거든요. 근데 젊은 놈 하나가 정치적으로 거기다가 이렇게 딱 도입되다 보니까 그 자리에 앉다 보니까 받아치고 민주당 조롱하고 이재명 대표 모욕 주고 하는 것들을 극우들은 즐기지만 사람들이 보기엔 윤석열하고 캐릭터가 반대이면 딱 좋은 거죠. 뭔가 스마트하게 이거를 윤석열과 다른 맥락으로 풀어가면 한동훈이 진짜 지지로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이제 쉽게 표현해서 한동훈의 루틴을 파악해버린 거죠. 얘가 어떻게 나온다는 걸 파악해버리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답을 알면서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착화시키려고. 그런 전략 보이잖아. 초록은 동색이란 얘기하고 또 똥은 똥끼리 뭉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윤석열 그 스타일과 한동훈 스타일이 다를 수가 없다라는 걸 저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뭐 엄청난 전략가였고 조선 제일의 검이고 뭐 이런 얘기들 했었는데 그 실체를 저희가 다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의 그 정신세계도 저희가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이 도취되어 있는 부분은 일베어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우상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계속 심취해서 있는데 그냥 냅뒀으면 좋겠습니다. 더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동훈이가 한 2년만 지나도 그렇게 국회에서 발언했던 거 부끄러워할 건데 부끄러움을 할까요? 나도 한 10년 전에 내 방송 들어보면 부끄러울 때 많거든요. 정치 진짜 많이 몰랐구나. 파락군 출신이야. 얘들아 나 파락군 출신이야. 너무 거리감 두지 마. 자 이번에 이제 한동훈이 탄핵 사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등과 관련해서 그 짓 한 것도 있지만 인사검증이 족족 실패하는 거잖아요. 야, 어떻게 그런 인간을 대법원장으로 올릴 수 있어? 사실 말하면 붕짜자 붕짜 다음에 유인촌 김행 다 똑같은 거잖아요. 일단은 저번에 우리가 구조를 보여드렸지만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이랍시고 법무부에 던져요. 이 사람 인사검증 해달라고. 그러면 법무부에서 그 인사검증을 다시 대통령실로 토스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는 인사검증 제대로 한 거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제 부결됐기 때문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요. 의견을 내거나 추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거. 부끄럽지.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하는 것이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대모사가 딱 되는 줄 아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것도 먼저 일단 보면 진짜 1년 내내 하신 얘기 하시네요. 뭐 그런 건데 그렇지. 너도 1년 내내 똑같은 답하고 있잖아. 1년 반 내내. 근데 이건 그런 거예요. 한동훈의 그 주장에 의하면 대통령실이
후보를 미리 정해놓고 인사 검증을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검증을 해서 자료를 올리면 임명은 대통령실이 한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내 책임은 없다. 근데 이거 배우려고 너는 미국까지 갔다 왔냐? 동훈아, 내가 형이니까 말로 올게. 동훈아, 이거 배우려고 갔다 왔냐? 그러면 니들이 말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인사정보관리단만 필요해요? 차라리 옛날처럼 니들 옛날처럼 국정원에서 한번 해버리지. 일단 그 공직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라는 이 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검증은 뭔가 잘못된 걸 거르고 잘된 것은 더 부각시키고 뭐 장단점에 대해서 그 기능을 더 확대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업무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얘기 없이 그냥 다 서류만 넘긴다. 그럼 무슨 인사 검증입니까? 그냥 사찰 내지는 뭐 그냥 뭐예요? 감찰 내지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건 있어요. 검증이라고 보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후보자가 3배수로 이균영, 남영희, 뭐 볼메그린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렇게 해서 누가 더 상대적으로 나은가가 아니라 검증이 이균영 대충 털어와 요 느낌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저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얘네들 골 때리는 게 이거야. 민정수석실을 없앤 이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없애서 인사검증이 어떻게 할래 했더니 법무부 한동훈 밑에다가 인사정보관리단 만들어가지고 한동훈이가 막 거창하게 FBI의 인사검증 배우러 간다? 저번에 FBI 이야기를 우리가 해드린 적 있어요. 미국 대통령이 장관 임명하면은 FBI 같은 데서 올라오는 자료를 모두 취합을 하는데 거의 수사 수준으로 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후보한테 증거 자료 의회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안 내놓으면 청문회 시작을 안 해요. 근데 지금 뭘 배우고 왔는지 모르지만 진짜로 그 인사 검증하러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거면 그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지. 원래 그런 국무총리나 뭐 등등 장관 이런 사람들이 일단 몇 배수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균정 임명하고 싶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네이버 같은 데 가가지고 프로필 긁어 오는 수준이잖아 이게. 뭐가 이게 인사검증이야. 그것도 충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정 누굽니까? 그 사람 정순신. 아들 학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건데도 거르지도 못했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배에서 뛰어내리려고 탈출하려고 하는 아주 그러니까 비겁함을 보이는 윤석열이 거죠. 한동훈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한동훈도 자기랑 똑같은 놈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시켜줬더니 대통령실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통수 치는 거 똑같은 건데 그 제대로 봐야죠. 둘이 좀 멀어질 때가 됐습니다. 오늘 또 난님께서 푸나님 저들을 위한 조언은 더 이상 아니 됩니다. 아니 나도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일정 정도 저들이 왜 잘못인지를 기준을 제시해줘야 쟤들이 나쁜 놈들이구나 아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지. 저들이 내 말 들을 놈들이에요. 논리적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조언 금지. 윤석열한테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기준점이 여기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윤석열이 하는 짓이 왜 잘못인지를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사실 알려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알려준다고 들을 애들이냐고. 못 알아먹죠. 난 솔직히 말하면 윤석열이 정치 1단이면 내가 정치 한 10단쯤 됩니다. 국민 마음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정치인지는 알아요. 내가 대선 출마해도 되는데 내 이재명 대표 때문에 양보하고 있는 거야. 부끄럽긴 하다. 표분산 될까봐. 자 넘어가시고. 그리고 이번에 검찰이 지금 뭐야 지금 한동훈이가 이제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한번 볼게요. 인사검증 실패론 대응한 한동훈의 세 가지 전술. 여기에 의하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야 너 왜 인사검증 저것밖에 안 했어? 이거 대통령이 쓰셨는데요? 이게 첫 번째. 서류만 줬어요. 서류만 줬어요. 두 번째가 애매모호한 거는 답변을 회피하는. 이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정보다 이런 관념에서 진짜 이들은 좋겠어. 뭐 이렇게 국정감사나 뭐 나와갖고 뭐 물어보면은 이건 정보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없는 거. 근데 정순신 낙마 때도 제가 책임감 느끼는 건 맞다고 했는데 그러면 책임질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동훈의 이제 히든 카드죠. 의원님은 안 그렇습니까? 역공.
지난 정부 때 사례들 들은데 진짜 피가 거꾸로 쏟는 장면들 여러 개 있었어요. 한명숙 장관님 언급하거나 뭐 조국 전 장관 언급할 때마다 정말 그 잣대대로 지금 현 정권에 있는 인사들 들이대면 살아남을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그리고요, 동훈아, 진짜 너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내가 진짜로 조언하는데 차분차분 국회의원들을 이해시키려고 해야 되잖아요. 저번에 그 안민석 의원한테 역공 취하는 거 의원님 지역구에서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볼 때는요, 진짜 확 모가지를 확 잡아버리고 싶더라고.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 기본 베이스에 윤석열이 깔려 있기 때문에 한동훈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을 텐데 제가 애언하겠습니다. 윤석열 망할 때쯤 되면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놈이 한동훈일 거예요. 지금 그런 캐릭터예요. 반발쯤 뛰어내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요. 이번에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7회 만에 했지만 백현동만 일단 딱 떼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또 남는 거죠. 대북 송금하고 뭐 위증교사 이게 남는 건데 세 개를 걷는데 백현동 건하고 쌍방울 대북 뭐 대납 뭐 이것이 증거가 안 나오자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고 증거 인멸 엮으려고 위증교사를 정말 뜬금없는 거였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대법원에서 끝났던 사건인데 딱 집어넣었지만 결국은 실패를 해서 일단 분리 기소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불구속으로 이제 백현동 건은 그 난리 쳤지만 돈 받은 증거가 없거든. 저는 이 뉴스 오늘 접하면서 검찰이 이거 불구속 기소 발표하면서 얼마 속 시원했을까. 이제 진짜 털어낼 수 있겠구나 하고 와우 하고 소리 지르면서 던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검찰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다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냥 검찰들 내부적으로 소설도 더 못 쓰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는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받은 돈을 어떻게 받았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도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돈 줬다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그 얘기 몇 번 드렸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실 때 진짜 그 전에 우리 최고위원분들이 들었던 얘기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무도한 정권이 본인을 괴롭히는 게 내가 죽어야지 끝이 날 것 같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동훈 탄핵은요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됐죠. 그 국정감사 끝나고 생각해 볼게. 니들 태도로 생각해 볼게. 근데 아마 그 보궐선거의 압승이 민주당한테 굉장한 확신을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 대법원장 그 부결시켜도 역풍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훈풍이 부네. 사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답답했던 국민들 입장에서 민주당 센데? 투표장 나가야지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한동훈 탄핵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막 칼집에서 칼을 빼내만에 고민할 게 아니라 어쨌건 뭐 본인들 뜻대로 국정감사는 다 끝나고 뭔가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한동훈이 이번 국정감사 때 태도가 조금 누그러지긴 했어요. 눈치 보느라고 빌미 안 준다고. 근데 한동훈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법, 편법, 국회 조롱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마치 진짜 죄가 있는 것처럼 범죄자 다루듯이 그렇게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명백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재보궐선거의 민심은 한동훈도 탄핵된 거다라고 보면 맞아요. 윤석열도 탄핵이고 한동훈도 탄핵인 거죠. 근데 얘들 어떻게 바뀌냐 봅시다. 나는 바뀌지 않을 거에다가 제 전재산 걸겠습니다. 안 바뀝니다. 안 바뀌니까 망할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조언은 아니지만 내 이야기를 새겨 듣는다면 바뀌겠지만 우리 방송 볼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일말에 애국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빨리 영수회담도 하고 그 국정 기조를 바꿔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뭐 전재산 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푸나님의 전재산. 모니터링 하는 팀들이 좀 전해주세요. 윤석열한테 보고서 만들어갖고 새날 푸나가 정치 10단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알겠어요? 듣고 있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얘네들 지금 텔레그램 새날 정보방에도 들어와 있어. 소문 듣고. 거기 이거 누르는 분들 아니야? 여기 누르는 사람도 있잖아. 참 거기 대호방 하나가요. 뭐, 대호방은 아니지만 정보를 일방적으로 하다라는 것이지만 여러분들 고급 정보들 많이 올라옵니다. 채널 텔레그램 정보방에 지금 채팅창 위에 있잖아요. 텔레그램 까시고 거기 누르시면 끝나는 거예요. 네. 여기 10,000명쯤 있으면요. 웬만한 유튜브 방송보다 나아요. 우리 24시간 방송할 수도 없고.
어저께 다른 사람들은 방송을 했지. 새날은 텔레그램 방으로 실시간 선관위 발표보다 한 10분 빠른 뉴스. 자, 저쪽 그 텔레그램 정보방에 지금 10,000명만 채웁시다. 자, 여기까지. 자, 최병조님, 복지국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김종욱님, 유유상종, 짐승은 짐승끼리 모인다. 멧돼지 추종자들, 새날 식구들 항상 건승하세요. 남위원장님, 식사 제대로 하시고요. 남영희를 국회로. 김종욱님 보니까 남영희를 엄청 사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소통하는 아재님, 푸나 전재산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걸어도 되겠는데 안 걸려올 것 같아. 근데 저쪽에서. 최근에 겨우 마이너스면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신범시민님, 푸나님 너무 착해요. 뭔 소리예요? 저는 착한 거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고라니 라면은 그냥 끝내는 스타일에 가까워요. 내가 윤석열한테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내가. 그 착하다는 정이 좀 다르지만 정말 정의롭고 훌륭한 일 정의롭지 하시고. 않아. 정의롭지 않아. 정의롭지 않고요. 성질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개차반이었는데. 왜 그러세요? 젊었을 때. 술만 먹으면 해병대랑 싸웠다고. 진짜 대선 나가고 싶으신가? 왜 갑자기 저런 회개를. 아이고, 알겠습니다. 요즘 누가 TV 보나 푸나 재롱 떠는 거 보지요. 이기현이. 맞습니다. 남성 박종욱님, 새날은 가짜뉴스 뿌리지 마세요. 예, 가짜뉴스 절대 안 뿌려. 제이선영님, 푸나님 뒤끝을 못 본 사람도 있구나. 난 뒤끝이 어마어마해요. 윤석열이 문재인 대통령 배신한 순간부터 윤석열은 나한테 완전 적이었던 것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